우리나라에는 한 660만 명 정도의 자영업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자영업 사장님들을 놓고 보면은 한 5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정도에 이제 2,17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자료를 놓고 보면 1,950만 원 정도로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옥우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자율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영업에 대해서 사장님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조금 거리를 갖고 살펴보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실과 미래의 도전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 그리고 사장님들과 같이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660만 명 정도의 자영업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자영업 사장님들을 놓고 보면은 한 5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6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하고 있는 취업한 사람들의 23% 정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한 7번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아주 높은 수치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2023년 지금 현재 8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청년층 뭐 30세 미만 아무래도 적겠죠. 한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세에서 39세 청년층이 한 12% 정도 됩니다. 반면 이제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년들은 많이 창업하는 대신에 사실 생존율이 낮아서 또 많이 사라지는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고령 근로자들 이 자영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아직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창업이 이제 가장 증가율로 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창업 업종들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통신 판매업, 공인 노무사, 피부 관리업, 뭐 스크린 골프점, 뭐 지난 1년 동안에는 이제 이런 업종들이 제일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사실 증가율이 빠르다고 해서 덩치가 작으면 그렇게 많이 창업한 건 아니겠죠. 숫자로 놓고 보면은 통신 판매업, 피부 관리소, 교습소, 공부방, 실내 장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고요. 지난 한 4년치를 통계로 놓고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업, 부동산업, 미용실, 커피 음료, 옷가게 이런 산업들이 빨리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서실, PC방, 기타 음식점, 호프점 이런 어떤 업종들이 이제 많이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경향들은 저희가 이게 최근의 어떤 상황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용이한 이런 어떤 업종들에 많이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자영업 부분이 전망이 그렇게 이제 밝지 않다 보니까 아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친 위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본이 적게 들고
폐업 시에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이 적은 어떤 업종들의 초기 자본이 적은 업종들에 진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그 한 예전에는 뭐 새벽 12시, 1시까지 뭐 흥청청 계시다가 요즘 10시, 11시 되면 오늘 집에 가자고 다 흩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회식 문화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를 또 반영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주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음식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창업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이나 어떤 가볍게 그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그 자영업 부분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자영업 부분이 너무 영세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창업 통계를 보고 자영업 창업 통계를 놓고 보면 창업하는 분들의 70% 이상이 5천만 원 미만의 초기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체 신규 창업자들 중에서 한 30% 가량이 이제 그 은행이나 이런 곳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이제 의존을 최소한 일부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혼자 1인 창업이 아니라 고용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출 비율이 이제 반이 넘어서 51.6% 정도가 이제 그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좀 애석하게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아직 자영업자 부분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죠. 이제 오히려 뭐 그렇게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득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달리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영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이기도 하면서 근로소득이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매출이 올랐다라고 해서 또 반드시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매출에서 비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 또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자영업 부분은 이게 이 소득이 이제 자영업의 상당 부분이 뭐랄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정도에 이제 2,17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자료를 놓고 보면 1,950만 원 정도로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그래도 상위 이제 사업이 잘 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한 5%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이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들 중에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55% 감소했다. 반 이상이 감소했다. 그래서 자영업 부문에서도 사실 이제 영세 사업체에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원자재 값 상승.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유 원재료 이걸 우유 원재료도 원유라고 하더라고요. 이 우유 원재료 가격이 2020년에 리터당 926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10월 현재 그러니까 1,084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0%, 15% 가까이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 선물 가격이 2022년에 그 551달러 톤당이었던 것이 현재 그 톤당 709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격하게 상승. 여기에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비용 압박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에 또 당시에 이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재료값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통화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이 고금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지만은 사실 지금은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자 부담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과거에는 임대료, 뭐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런 부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정권 정부 때부터 해서 사실 그 인건비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해는 이제 2018년, 19년 요 정도 두 해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상승률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0.4% 정도였던 것이 지금 현재 2022년에는 60.9% 정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OECD 국가들을 쭉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높은 편에 속해 있는 건 맞는데 또 우리나라보다 사실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이제 그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프랑스 하면 또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수준이 프랑스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다. 굉장히 높은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특히 이제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신문지상에 보시면 요즘은 이제 식당, 특히 그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냐? 지금 월 300만 원을 줘도 사람들이 안 온다. 왔다가 뭐 하루 일하고 안 한다고 간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 자영업종 쪽에 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걸 같이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많이 쓰는데 불법 체류자마저도 최저임금 이상 주고 고용을 하는 이런 현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제가 좀 천천히 보면은 최저임금이 안 올린다라고 해서 자영업 부분에 이런 비용 부담이 없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던 어떤 그 젊은 층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그 노동시장에 지금 금방 진입한 청년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년층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 잠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주문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그때 일해주는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그죠. 뭐 데일리 기사가 대표적인 예일 텐데 그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이 많은 대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위계 관계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 이제 혼자 가서 주문 받아서 일하는 이런 업종들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중한 논의들을 계속 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보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영업의 어떤 체질 자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